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36개는 6개의 큰 카테고리 아래로 각각 6개의 계책이 포함되어 있는 6 곱하기 6, 36개 책입니다. 66이 36, 36개는 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넘버, 수는 중국에서는 수를 낸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36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낼 줄 아는, 또 수를 내야 되는 그런 계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수를 내야지 뭐. 안 될 때는 수를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36개에서 비롯된 재미난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36개가 바로 그 진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계 제5개 17번째 포전인옥이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전인옥은 상건집이라고 하는 그 문집에서 나오는 계책인데요. 원래는 시인들이 자기보다 나은 문장 솜씨가 좋은 시인의 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는 벽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시를 써놓고 한 구절을, 앞구절을 써놓으면은 그 사람이 와서 그 시를 보고는 뒷구절을 또 같이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의 문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보고는 후렴구를 훨씬 더 멋지게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버려가지고 옥을 얻는다. 인옥. 상대편에 더 나은 문장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책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는 저 2700년 전에요. 강대국, 남방의 강대국 초나라가 약소국인 교나라를 공격합니다. 당초 초나라는 뭐 약소국 교를 손쉽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나라가 그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성을 굳게 지키면서 결사저항을 합니다.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초나라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 교의 병사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돌입했죠. 초나라는 먼 길을 와가지고 교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끌 수 있는 전투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고. 그래서 초나라 대부 굴하라고 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지는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전이죠. 그죠? 벽돌을 던지는 거죠. 군사를 평민으로 위장시켜가지고 땔감을 산에 가가지고 땔감을 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나라의 성 근처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 전투가 오래 가다 보니까 교성 안에는 땔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누군가가 땔감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땔감을 빼앗아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땔감을 가져와서 상대편이 일부러 빼앗아가게 만들므로써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 병사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땔감을 빼앗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때 초나라가 교나라의 병사들이 많이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땔감을 빼앗는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적시에 교의 성을 기습해가지고 교나라를 함락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량 사례에는 저 중국 북방의 하얼빈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얼빈의 유마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은요, 음식도 뭐 특별하지도 않고 메뉴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살펴봤더니 이 식당은 식당 내부의 인테리어가요, 다 동물들 도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 가운데 아동들, 아이들이 있으면요, 식당에 장식되어 있는 같은 도안에 조그만 동물들, 귀여운 동물들로 이루어진 종이로 만든 상당히 고급 앞치마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 앞치마를 보면서 동물들,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나오면 동물 찾기도 하고, 또 이 동물들이 식당 벽에 또 숨어 있으면 또 식당 벽을 살펴서 동물들을 찾는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찾는 식당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식당은 나중에 여러 개의 분점을 가진 기업형 식당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식사 중에 안전하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당히 질 좋고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앞치마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밥을 먹고 식당에 나가게 되면요, 이 앞치마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앞치마가 포전이 된 셈이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인옥에 성공한 포전 인옥의 경영 사례였습니다. 우리 소탐 대실하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포전 인옥은 바로 그 소탐 대실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버려서 얻는 것이죠, 그죠? 이 벽돌을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옥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하고는 반대되는 책략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버려서 큰 것을 얻는 전략,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 포전 인옥의 메시지와 통찰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목적이 인옥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벽돌을 버려가지고 옥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벽돌만 버리고 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무용한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잘못하면 내 미천만 바닥 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내 걸 준다는 것, 버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와 이런 전략의 필요성 같은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이 가능합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버리는 행동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여러분들 경영 철학으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단 무엇이 크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가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만이 포전 인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